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시니어,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운 기관이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느껴지는 전립선 비대증부터 더 나아가서는 전립선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일상 속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전립선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음식, 그저 어떤 음식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왜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왜 그렇게 전립선에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늦추며 특히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 섭취량이 많은 지중해 지역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46,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피자 등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사이에 먹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들이 토마토의 전립선 건강 효능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지는데 이때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거나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수프처럼 조리해서 드시면 전립선 건강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마토 주스나 소스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점심 식사에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평소 즐겨 먹는 찌개나 볶음 요리에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판되는 토마토 페이스트나 퓨레는 생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훨씬 높으니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전립선 건강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요리를 올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슈퍼푸드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여성의 과일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남성 전립선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석류의 진가는 그 속에 가득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 바로 엘라지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에서 나옵니다. 엘라지탄닌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전립선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전립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 과학적 연구들이 석류가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PSA는 전립선 질환의 지표로 사용되는 단백질인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6년 임상 암 연구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석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PSA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시간을 현저히 늦추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석류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확산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석류는 배뇨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등의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데 석류 추출물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무가당 석류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주스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순수한 석류 원액인지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설탕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석류를 직접 가서 씨앗까지 통째로 먹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석류 씨앗에 엘라지탄닌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선한 석류를 매일 섭취하기 어렵다면 석류 농축액이나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류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와 같습니다. 매일의 식습관에 석류 주스 한 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수호자는 바로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처럼 잎이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 채소들은 그야말로 암 예방 채소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항암 성분 덕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의 해독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설포라판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심지어 이미 생성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세포 자살 에포프토시즈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 예방을 넘어 암 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놀라운 효능입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설포라판이 이 과정을 조절하여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포라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를 씹거나 자를 때 비로소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물질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푹 삶으면 이 중요한 효소가 파괴되어 설포라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믹서에 갈아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찌는 경우에도 끓는 물에 1, 2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브로콜리를 마늘이나 겨자씨와 함께 섭취하면 미로시나아제 효소의 활성이 높아져 설포라판 생성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매일의 식단에 브로콜리 반컵 정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닭가슴살 볶음, 채소 볶음 등에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양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열쇠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순히 몸에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통해 외부 침입자나 손상된 조직에 대응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가 이러한 만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전립선 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 외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립선 주변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 전립선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북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의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이 많은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33%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해 드시면 오메가3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추가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어렵거나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들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EPA와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 비법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녹차입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녹차의 효능은 바로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카테킨과 그 중에서도 특히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덕분입니다. EGCG는 전립선 건강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요도를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EGCG가 이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EGCG는 암세포의 사멸,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예방과 진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녹차의 전립선 건강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양학과 암누트리션 언드 캔서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초기 단계 남성들에게 EGCG가 풍부한 녹차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남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녹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2잔에서 석 잔 정도의 따뜻한 녹차를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녹차를 우려낼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에서 80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하여 카테킨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티백보다는 잎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유효 성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는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 밤늦게 마셔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녹차의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분이 풍부한 식사 직후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6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숨은 보석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호두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전립선에 이로운 이유는 바로 풍부한 아연, 셀레늄, 비타민 E 덕분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 특히 남성의 전립선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아연을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증식,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환자들의 전립선 조직을 분석해보면 아연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아연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호박씨는 이러한 아연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호박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배뇨 불편감과 잔뇨감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 셀레늄이 이 손상을 막아주어 전립선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브라질너트 한두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 셀레늄 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셀레늄과 함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씨앗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생견과류나 호박씨를 간식처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볶거나 소금,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염,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염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다양한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양의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식재료였지만 최근에는 콩이 남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성들이 혹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소플라본은 오히려 남성 전립선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롤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DHT의 과도한 생성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이 DHT의 생성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과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아시아 지역 남성들이 서양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역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콩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모두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우리 식단은 콩과 콩 제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소플라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를 찌개나 부침으로 먹거나 아침에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콩밥이나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등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를 자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을 갈아 만든 콩국수나 콩비지찌개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콩은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두부와 콩류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건강한 전립선과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전립선 건강음식 TOP7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7가지 음식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식단에 넣으신다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꾸준히 먹고 있다라든가 이 음식들을 챙겨 먹었더니 소변 보는 불편함이 줄었다 같은 실제 경험들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건강을 향한 진솔한 여정의 흔적이니까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을 기억하시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삶의 전반적인 활력까지 크게 향상될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현명한 식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시니어,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운 기관이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느껴지는 전립선 비대증부터 더 나아가서는
전립선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일상 속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전립선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음식, 그저 어떤 음식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왜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왜 그렇게 전립선에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늦추며 특히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마토 섭취량이 많은 지중해 지역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4만 6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피자 등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사이에 먹은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6%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들이 토마토의 전립선 건강 효능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서 먹을 때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지는데 이때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볶거나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수프처럼 조리해서 드시면 전립선 건강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토마토 주스나 소스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점심 식사에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평소 즐겨 먹는 찌개나 볶음 요리에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시판되는 토마토 페이스트나 퓨레는 생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훨씬 높으니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전립선 건강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토마토 요리를 올려보는 건 어떠신가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슈퍼푸드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여성의 과일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남성 전립선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석류의 진가는 그 속에 가득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 바로 엘라지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에서 나옵니다. 엘라지탄닌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전립선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전립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 과학적 연구들이 석류가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PSA는 전립선 질환의 지표로 사용되는 단백질인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서 이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6년 임상 암 연구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석류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PSA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시간을 현저히 늦추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석류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확산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석류는 배뇨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등의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데 석류 추출물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무가당 석류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중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주스 제품이 많으니 반드시 순수한 석류 원액인지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설탕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석류를 직접 가서 씨앗까지 통째로 먹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석류 씨앗에 엘라지탄닌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선한 석류를 매일 섭취하기 어렵다면 석류 농축액이나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류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와 같습니다. 매일의 식습관에 석류 주스 한 잔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수호자는 바로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처럼 잎이 십자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 채소들은 그야말로 암 예방 채소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항암 성분 덕분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의 해독 시스템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죠. 특히 전립선암 세포에 대한 설포라판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심지어 이미 생성된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세포 자살 에포프토시즈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 예방을 넘어 암 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놀라운 효능입니다. 또한 설포라판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설포라판이 이 과정을 조절하여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포라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를 씹거나 자를 때 비로소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물질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가열하거나 푹 삶으면 이 중요한 효소가 파괴되어 설포라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먹는 것입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믹서에 갈아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찌는 경우에도 끓는 물에 1, 2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브로콜리를 마늘이나 겨자씨와 함께 섭취하면 미로시나아제 효소의 활성이 높아져 설포라판 생성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매일의 식단에 브로콜리 반컵 정도를 샐러드에 넣거나 닭가슴살 볶음, 채소 볶음 등에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양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열쇠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순히 몸에 좋다고 막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통해 외부 침입자나 손상된 조직에 대응하는데 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가 이러한 만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전립선 세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 억제 외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립선 주변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 전립선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북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의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이 많은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33%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00g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구이나 찜 형태로 조리해 드시면 오메가3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추가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어렵거나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들다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EPA와 DHA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 비법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녹차입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녹차의 효능은 바로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카테킨과 그 중에서도 특히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덕분입니다. EGCG는 전립선 건강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요도를 압박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EGCG가 이 증식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EGCG는 암세포의 사멸,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암 예방과 진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녹차의 전립선 건강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영양학과 암누트리션 언드 캔서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초기 단계 남성들에게 EGCG가 풍부한 녹차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차를 꾸준히 마신 남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녹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의 따뜻한 녹차를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녹차를 우려낼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70에서 80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하여 카테킨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티백보다는 잎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유효 성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는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
밤늦게 마셔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녹차의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철분이 풍부한 식사 직후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녹차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의 숨은 보석은 바로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호박씨, 그리고 아몬드, 호두가 전립선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이 전립선에 이로운 이유는 바로 풍부한 아연, 셀레늄, 비타민 E 덕분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 특히 남성의 전립선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아연을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과 증식,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환자들의 전립선 조직을 분석해보면 아연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아연이 전립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호박씨는 이러한 아연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호박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배뇨 불편감과 잔뇨감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 셀레늄이 이 손상을 막아주어 전립선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브라질너트 한두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 셀레늄 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 또한 견과류와 씨앗류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셀레늄과 함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씨앗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줌 정도의 생견과류나 호박씨를 간식처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볶거나 소금,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무염,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욱 이롭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염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다양한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양의 견과류와 씨앗류를 매일 섭취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 TOP7.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립선 건강 음식은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콩은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식재료였지만 최근에는 콩이 남성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남성들이 혹시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소플라본은 오히려 남성 전립선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DHT-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롤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DHT의 과도한 생성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이 DHT의 생성을 억제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고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과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아시아 지역 남성들이 서양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역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제품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콩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이 모두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우리 식단은 콩과 콩 제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소플라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부 반모를 찌개나 부침으로 먹거나 아침에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콩밥이나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등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를 자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을 갈아 만든 콩국수나 콩비지찌개 역시 훌륭한 선택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니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콩은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두부와 콩류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건강한 전립선과 활기찬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전립선 건강음식 TOP7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7가지 음식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식단에 넣으신다면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음식 중에 어떤 것을 꾸준히 먹고 있다라든가 이 음식들을 챙겨 먹었더니 소변 보는 불편함이 줄었다 같은 실제 경험들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건강을 향한 진솔한 여정의 흔적이니까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음식을 기억하시고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물론 삶의 전반적인 활력까지 크게 향상될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고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현명한 식습관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